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BA 컵 대회가 최종전입니다. 모든 팀들이 이제 8강에 올라가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볼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BA 컵 대회는 이제 승수가 동률이면 4경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승수가 동률이면 먼저 맞대결을 살피고요. 그 다음에는 득실차. NBA 컵 대회가 오바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 득실차 때문에 모든 팀들이 끝까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득실차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득점. 얼마나 더 많은 득점을 했냐.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작년 성적을 살핍니다. 그 다음에 뭐 랜덤 추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보이는 거는 득실차를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 경기 오늘 있는데, 승리하는 쪽이 1위로 진출이에요. 얘네들은 같은 조이기도 하고, 둘 다 지금 3승 0패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어쨌든 이기는 쪽이 무조건 8강에 진출을 하고, 지는 팀은 그래도 득실차로 인한 와일드카드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이것도 다른 팀의 경기 결과에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뉴욕 대 올랜도 경기, 이것도 지금 올랜도가 3승 0패에다가 이 득실차가 플러스 60으로 가장 높아요. 반면에 뉴욕은 3승 0패긴 한데 득실차가 플러스 15. 뉴욕은 이건 일단 무조건 이겨야 돼요. 뉴욕이 만약에 진다 그러면은 이 3승 1패에 보스턴 같은 팀들이 플러스 23이기 때문에 뉴욕은 밀리거든요. 어쨌든 뉴욕은 이거를 무조건 잡아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고, 올랜도는 대패만 아니라면은, 진짜 뭐 30점 차 넘는 대패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하면 득실로 와카 진출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보스턴은 그냥 올랜도가 대패하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또 올랜도가 이긴다면은 또 이제 디트로이트랑 미러키, 얘네 팀들이랑 이 득실이 비슷하거든요. 미러키가 플러스 29, 디트로이트가 플러스 28인데, 디트로이트랑 미러키 한쪽 중에서 어느 한쪽이 막 대패를 한다 그러면은 보스턴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뉴욕이 져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서부로 가보면은 지금 샌안토니오 대 피닉스 경기가 있는데, 샌안토니오가 지금 1위에 올라왔어요. 2조에는 지금 오클이랑 샌안토니오랑 피닉스가 전부 다 2승 1패인데, 이게 사실은 이 순위상으로 샌안토니오가 1위에 있는 게 피닉스랑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도 이 오클한테 상대적이 앞서서 그렇거든요. 오클라호마는 피닉스한테 이겼어. 반대로 이제 피닉스는 샌안토니오한테는 아직 경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미 결정되어진 거 상으로는 샌안토니오가 1위다. 근데 뭐 이렇게 득실차는 밀리는 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오늘 피닉스가 샌안토니오를 잡으면 1위가 터란이에요. 만약에 이제 샌안토니오가 진다면은 얘네들은 득실이 많이 밀리는 편이죠. 플러스 14로.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패배를 하고 멤피스가 댈러스를 잡아줘야지 샌안토니오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 대 오클라호마, 기본적인 전력차도 크지만은 오클라호마는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피닉스가 샌안토니오를 잡아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승패상으로 샌안토니오 2승 2패, 오클라호마 3승 1패로 이 맞대결은 밀리지만 기본적인 승수를 앞서기 때문에 오클이 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멤피스가 댈러스를 잡아줘야지 댈러스가 2승 2패가 되고, 오클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피닉스가 샌안토니오를 잡아주고, 멤피스가 댈러스를 잡아주고, 이래야지 지금 와일드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댈러스 대 멤피스 경기는 뭐 지금 멤피스는 이미 글렀어요. 댈러스는 자력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도 또 댈러스는 오클라호마 만약에 진다 유타한테 그러면은 득실차가 매우 크게 앞서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은 좀 경우의 수를 살폈는데 많이 어수선해요. 저도 일단 이 정도만 먼저 알아두시고, 오늘 거 한번 이제 경기 보면서 또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 경기 살피겠습니다. 이거는 뭐 NBA 컵 대회랑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하루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 상대전적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은 맞대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지금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뭐 큰 점수 차도 있지만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났던 쪽도 있긴 있어요. 지금 시즌 초반에 한참 클리블랜드가 막 연승 질주하고 이랬지만은, 반면에 워싱턴은 지금 탱킹 레이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력차라든지 최근 분위기라든지 그냥 동부 1위와 동부 꼴찌의 맞대결이잖아요. 클리블랜드는 얼마 전에 보스턴한테 이것도 3쿼터까지 끌려가다가 4쿼터 때 역전해내고 참 대단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보이는 건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일단 좀 많이 졌습니다. 6경기 중에 애틀랜타한테 2번, 보스턴한테 1번 이래가지고 3승 3패거든요. 한창 좋을 때만큼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나 득점 생산력적인 부분에서 원래는 보시다시피 그래프에서도 득점, 야투율, 3점 세 가지 이런 공격 지표에서 이 클리블랜드가 NBA 전체 1위 팀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6경기 동안 7등, 8등, 10등 정도로
공격 수치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반대로 수비는 오히려 안 좋은 쪽에 속한다. 이런 상황인데 내일은 워싱턴이요. 이게 쿠즈마가 빠져가지고 발렌슈나스를 지금 이렇게 라인업에 올리고 있는데 요즘에 워싱턴이 은근히 좀 저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연패 받고 있긴 하지만은 내일 이제 워싱턴의 라인업이 조던 풀, 브록던, 쿨리발리, 사르, 발렌슈나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 라인업을 나올 때는 물론 이제 한 경기 16분밖에 안 뛰긴 했지만은 net 레이팅이 괜찮았었거든요. 플러스 18.3이 찍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라인업들보다도 가장 좋게 찍힌다고 할 수가 있다. 요즘에 워싱턴이 저력이 있는 이유는 조금 저는 이런 거에다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클리블랜드의 승리 가능성은 당연한데 워싱턴이 15.5 정도면은 저는 한번 프렌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프렌을 볼 거라면은 이거는 워싱턴이 클리블랜드를 잘 막아서가 아니라 클리블랜드 상대로 꽤나 득점을 해가지고 프렌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바 쪽으로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디트로이트 대 미러키 경기. 아까 말했다시피 순위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기는 쪽이 다음 라운드 진출이고 지는 쪽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득실을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지난번 맞대결 때는 그때 이제 미러키에 릴라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쿤보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59점을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디트로이트는 미러키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또 이 디트로이트가 나름대로 잘 비벼가지고 물론 연장 가가지고 아마 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이 비즐리 말리 비즐리가 지난 시즌에 미러키에 있었었죠. 그러다가 뭐 방출이 되고 이랬었는데 3점 8방을 꽂으면서 꽤나 미러키를 되게 곤욕스럽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디트로이트가 직전 경기 때 커닝햄이 갑자기 경기 시작 30분 전에 분명히 선발로 나온다고 발표가 됐는데 갑자기 한 10분 15분 있다가 얘가 결장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까놓고 보니까 필라델피아한테 홈에서 굉장히 졸전을 했다. 확실히 커닝햄이 있고 없고는 디트로이트가 좀 차이가 큰 것 같기는 해요. 뭐 오늘은 어지간하면 나온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커닝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미러키의 폼이 상당히 좋잖아요. 6연승도 그렇고 물론 미러키가 홈에서는 극강, 원정은 조금 좋지 않다 이런 게 있지만은 중간에 마이애미 원정에서도 훌륭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상대를 이긴 편이고 저는 요즘에 미러키의 경기력을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3.5 정도면은 좀 후하다고 생각이 돼요.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볼 것 같고 그리고 이 경기가 아까 제가 이제 그 상대전적 상으로 NBA 컵 이런 그 순위 싸움 상으로는 지금 여기서 결판이 나고 어느 한쪽이 꼬꾸라 진다고 하더라도 둘 다 3승 0패예요. 지금 이제 만약에 3승 1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올랜도가 자빠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만약에 올랜도가 이기고 뉴욕이 자빠진다. 그러면 뉴욕은 득실이 확실히 많이 밀리거든요. 현재 이제 와일드카드 1위가 디트로이트인데 뭐 디트로이트랑 미러키랑 1점 차밖에 안 나니까 여기 보스턴이 플러스 23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막 5점 차 이상으로 더 크게 지지 않는 한은 서로 간에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간에 지더라도 최대한 이거를 좁히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할 거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런 구도면은 저는 오바를 봐도 괜찮겠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다음 샬럿 대 필라델피아 경기. 이거는 뭐 아무래도 라멜로의 결장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라멜로가 못 나올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멜로랑 브리티스 이 두 친구가 동시에 결장하는 경우를 살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둘 다 뛸 때와 안 뛸 때 둘 다 뛸 때는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이 둘 다 뛰나 안 뛰나 net 레이팅 차이는 크지 않지만은 언더오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멜로 보레랑 브리티스가 동시에 코트 위에 있을 때는 거의 뭐 한 233.5점 점수가 엄청 많이 난다고 나와요. 근데 둘 다 코트 위에 없는 경우에는 뭐 한 214점 정도로 거의 뭐 한 30점 가까이 빠지는 셈입니다. 언더오버가. 그래서 요즘에 라멜로가 없는 기간에는 샬럿 경기가 언더 게임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제 그 닉 리차드도 복귀도 하고 이러지만은 최근에 5연패 중인데다가 올랜도, 마이애미, 뉴욕, 애틀랜타 이 중에 뭐 애틀랜타 빼고는 전부 다 언더팀이었는데 애틀랜타랑 경기를 했을 때도 211점밖에 안 나가지고 개언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내일 또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못 나오기도 하고 폴 조지는 뛸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필라델피아도 엄밀히 말하면 오바보다는 언더팀의 색깔에 가깝죠. 물론 필라델피아도 조금은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샬럿에 지금 디아바테가 있고 닉 리차드도 나온다. 이러면은 이 오펜시브 리바운드에 꽤나 강점이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빠진 건 그렇다 치고 드러먼드까지 빠진 거. 드러먼드가 지난 경기 때 이제 발목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됐는데 드러먼드가 확실히 좀 리바운드를 사수하는 거는 괜찮은 친구라 가지고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현재 전력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낫다고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4.5마엔 아무래도 직전 경기 때 맥시가 요즘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뭐 우브레도 살리고 하면서 필라델피아가 되게 간만에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케이드 커닝이 없는 디트로이트를 원정에서 무난하게 제압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좀 조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뭐 언더 쪽으로 살피고 있고요. 209.5라는 엄청 낮은 기준점이지만은 그래도 라멜로가 없는 샬럿 이런 데이터를 살펴가지고 언더를 계산을 하고 있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을 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샬럿이 좀 수비는 좀 되지만은 공격이 거의 뭐 전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직전 경기에 필라델피아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샬럿이 충분히 잘 싸우지만은 그래도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대 올랜도 경기, 이것도 NBA 컵 대회에서 딱 이긴 팀이 올라가요. 다만 이제 뉴욕은 이 경기를 만약에 진다, 3승 0패 상태에서 지어도 3승 1패긴 하지만은 득실이 많이 밀리거든요. 보스턴한테도 밀려. 그래서 뉴욕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고, 올랜도는 지더라도 지금 플러스 60이라는 어마어마한 득실 차가 있기 때문에 올랜도는 어지간하면 지금 진출이라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맞대결상으로는 언더게임이 엄청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번 218점이 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이 많이 좀 언더게임이었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최근 7번의 경기에서 양 팀이 평균적으로 205.8점밖에 안 났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언더팀의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올 시즌에는 뉴욕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작년에는 뉴욕이 아누노비가 영입되고 나서는 되게 언더팀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뭐 타운스가 오고 나서는 사실 뉴욕이 언더팀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득점 전체 4등, 야투율 어디 갔냐? 야투율 2등, 3점슛 2등, 이런 식으로 뉴욕이 공격 색깔이 꽤나 짙거든요. 이런 와중에서도 실점도 꽤나 많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득점도 조금 옅어지고 실점도 꽤나 이제 많아지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밸런스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뉴욕은 이제 여태까지랑은 다르게 약간은 언더팀의 색깔이 이제 없기는 해요. 더구나 뉴욕이 지금에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야투 기복이 엄청 심하거든요. 막 유타나 댈러스한테 질 때 보면은 야투가 엄청 안 터졌어. 대신에 뭐 덴버 사냥한다든지 얼마 전에 또 뉴올리언스 사냥하기도 하고 피닉스 죽이고 이럴 때는 뉴욕의 야투가 정말 잘 터집니다. 얘네들이 야투의 기복 편차가 너무 커요. 엄청 잘 터지거나 엄청 안 터지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뉴욕 닉스 경기는 사실 저는 언더오버는 그렇게 갈만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은 뉴욕의 승패도 별로입니다. 지금은요. 올랜도가 한창 홈에서는 극강, 원정에서는 약하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 뭐 벤케로 없이 원정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원정 4연승 중입니다. 6경기 중에 5번을 이겼고, 이래가지고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언더오버도 별로고 저는 그냥 뉴욕의 승사이드만 보고 있어요. 핸디도 어렵고 이거는 물론 보기엔 재밌겠지만은 돈을 걸기에 적합한 경기는 아니다. 다음 토론토 대 인디애나 경기, 얘네들도 뭐 NBA 컵 대회랑은 그렇게 뭐 인연은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둘 다 좀 비슷한 팀이라는 거거든요. 한쪽은 이제 토론토 같은 팀은 3점을 많이 안 던진다,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둘 다 기본적으로 라인업상으로 길쭉이들이 많이 있고 흐름에 따라서 업템포 농구를 많이 펼치는 팀이기도 하고, 둘 다 원정에서는 약한데 홈에서는 강하다. 토론토가 원정에서는 지금 1승 11패고 인디애나도 원정 2승 9패예요. 토론토는 홈에서는 나름대로 5승 4패 괜찮은 편이고, 인디애나는 홈에서 7승 3패. 둘 다 홈으로 오면은 뭐 점수 생산력 같은 것들이 거의 한 8점가량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박 게임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비슷한데, 지난번 맞대결 때는 이게 토론토가 인디애나를 거의 뭐 130점을 꼽으면서 249점이 나면서 승리를 했거든요. 요즘에 토론토는 반지가 돌아오고 나서 나름대로 좀 개기는 능력이 괜찮았습니다. 마이애미 잡은 것도 그렇고 다른 팀들이랑도 꽤나 잘 싸워왔었어요. 반면에 이제 인디애나는 요즘 들어서 할리버튼이 살아나긴 했지만은 글쎄 다른 애들이 나는 좀 못 미친다고 생각이 돼. 메서린 같은 애들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시약함도 사실 기대 이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 토론토에서 오차이 악바지, 작년에 이제 유타에서 건너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운동력 훌륭하고 근데 그거 말고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야투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시즌 토탈로 봐도 야투가 53.2%, 3점이 47.1%로 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율이 끝내줘요. 대신에 뭐 많이 기회는 없으니까 슛을 많이 던지진 않는데 어쨌든 기회가 오면 잘 맞춰준다. 최근 11경기만 따져봐도 오히려 지금 3점이 5할로 들어가고 있고 야투는 48.4%,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시즌 토탈로 봐도. 어쨌든 악바지의 효율은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인디애나 할리버튼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할리버튼이 시즌 초반에 되게 못했습니다. 아직도 야투율 40.5%, 3점이 33.5%,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는 나오는데, 그래도 최근에 좋아진 6경기 동안 살피면은 득점도 21.3%로 올 시즌 평균에 비해서 4점이 올라있고 3점 같은 거 42.4%, 야투율 47.3% 정도로 나름대로 괜찮은 수치가 찍히고 있어요. 할리버튼은 살아나는데 다른 애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것 같고, 뭐 지난번에는 그리고 인디애나 이런 길쭉이들이 토론토의 센터
퍼들한테 크게 막혔던 것도 있거든요. 그때는 퍼들이 뭐 30점 가까이 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토론토가 홈이라면은 물론 기록상으로는 지금 인디애나에 살짝 밀리긴 하는데 토론토가 홈인데 프렌 받았으면은 토론토의 프렌에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양 팀의 색깔 같은 거 따지면은 저는 조금 더 오바 게임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둘 다 지금 수비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흐름에 따라서 빠른 농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클 대 유타 경기. 이거도 뭐 오클라호마가 지금 샌안토니오 조에서 2위에 있는데 오클라호마는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이건 피닉스가 샌안토니오를 잡아주느냐 그런 것들 따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팀들의 경기죠. 요즘에 유타가 조금 나름대로 좀 점수도 뽑고 프렌도 많고 괜찮아지긴 했어요. 마카넨이 돌아옴에 따라서 그러긴 했는데 글쎄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타가 이거를 잡을 만한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또 이런 14.5라는 엄청나게 큰 기준점이 있는데 유타가 프렌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게 유타가 일단은 원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홈 유타는 빡센데 원정 유타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태까지 유타가 조금 잘하던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급으로 잘하는 팀을 상대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뭐 댈러스 같은 데 상대한 거 있었는데 댈러스도 완전체는 아니었었고 그때도. 저는 또 여기는 가장 보이는 게 턴오버거든요. 지금 유타는 리그에서 턴오버가 가장 많은 팀이고 오클라호마는 가장 없는 팀입니다. 더구나 오클라호마의 앞선 수비수들이 손질이 되게 좋잖아요. 스가도 그렇고 케이슨 월라스 도르트 전부 다 유타의 이런 공격 선봉장인 키온테 조지 섹스턴을 말아 죽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거슬립니다. 물론 유타가 요즘에 좀 개기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생각보다 득점이 안 나고 하지만은 오클라호마가 유타의 앞선 작업을 조져놓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커 보이거든요. 물론 마카렌 같은 애들이 다재다능하다고 해도 그래도 공격 작업을 만들어주는 능력 그것까지는 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유타를 초장에 좀 박살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공격 작업조차 되게 어렵게 할 거다. 많은 이런 스틸로 인한 그 뭐 속공 찬스라든지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고 저는 오클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기록을 떠나서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상으로 오클라호마가 상성에 좀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224.5로는 언더로 볼게요. 유타가 작년 같으면 그냥 다 오바팀이었고 오바를 보겠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도 않고 오클라호마는 작년보다 공격이 안 되고 있고 수비는 그냥 1등 수준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언더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댈러스 대 멤피스 경기. 여기도 멤피스는 이미 탈락을 했지만은 댈러스가 지금 와일드카드에서 가장 득실이 좋은 만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기는 해요. 사실 이거는 뭐 NBA 컵을 떠나서 두 팀 다 지금 리그에서 상당히 수준급의 팀들입니다. 멤피스는 결장이 되게 많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가 복귀해서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오늘은 또 모란트가 뛸 수 있는 경기죠. 그냥 멤피스는 경기를 보면 알아. 얘네들 개빡세다.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높고 외곽이면 외곽 흐름 타는 거라든지 수비도 매우 빡빡하고요. 멤피스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게 보여주죠. 최근에 6경기 동안 공격 부분에서도 득점 전체 1등이고 수비는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실제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은 매우 훌륭해요. 이거는 멤피스의 템포가 빨라가지고 상대팀한테도 많은 기회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주고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점값이 높은 거지 실제 경기를 보면 멤피스는 수비력 되게 좋습니다. 반대로 댈러스는 요즘에 이제 직전 경기인데 돈치치가 갓 복귀를 했고 어빙도 휴식 주고 막 이랬었는데 내일은 여러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탐슨이나 라이벨리가 복귀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체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댈러스는 나지마샬 정도만 벤치에서 못 나오는 거 그게 아쉽기는 한데 뭐 댈러스도 완전체인 셈이고 멤피스도 이 정도면은 뭐 잭 2D 빼고는 대부분 괜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멤피스가 되게 결장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모란트 같은 애들이라든지 뭐 스마트, 데스먼드, 베인 가끔 뭐 자책주도 빠지고 거의 뭐 베스트 라인업 중에 5명이 전부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시즌에도 댈러스랑 2대2였습니다. 상대 전적이. 이게 좀 많이 들어오기는 하죠. 멤피스가 댈러스 상대로 꽤나 잘 싸워왔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무튼간에 댈러스나 멤피나 최근에는 공격면에서는 최상위급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댈러스는 요즘에 5경기 동안 돈치치가 딱 한 경기밖에 안 뛰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 본인들도 득점을 충분히 많이 넣었는데 상대팀한테도 기회 자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상대팀의 야투가 두 번째로 많았었거든요. 멤피스는 원래도 템포도 빠르고 야투 시도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저는 좀 빠른 템포의 농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밌을 거는 같은데 승패는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그냥 오바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높은 기준점이어도 저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 여기도 이기는 팀이 진출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샌안토니오가 아무래도 피닉스보다는 전력에 약간은 열세는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피닉스의 감독이 부데놀전데 이분이 또 이제 그 샌안토니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 생활을 거의 한 7, 8년가량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애틀랜타 가가지고 뭐 잘하고 미러키도 가고 이랬었는데 포포비치 감독이랑 부데놀저 감독이 사제지간이다. 그리고 타이어스 존스, 트레 존스 형제의 만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뭐 트레 존스는 부상이어가지고 코트 위에서는 못 뛸 것 같고 지금 포포비치 감독님이 그 병 때문에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만남들이 불발되기는 했다. 이런 사이드적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무조건 피닉스는 잡아야 되는 경기고 샌안토니오가 현재 1위긴 한데 피닉스가 이거를 잡기만 하면 무조건 1등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샌안토니오가 아까 봤다시피 이런 득실이 많이 밀려요. 플러스 14밖에 안 돼가지고 샌안토니오는 이거를 지면은 당장 오클라호마한테도 밀리게 되는 셈이고 샌안토니오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하려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저는 레벨 차이가 있다고는 보는데 요즘에 샌안토니오의 농구가 굉장히 좀 볼만하거든요. 저는 뭐 이제 크리스 폴이 좀 부활한 느낌도 나고 수비도 그렇고 스테판 캐스 같이 똑똑한 선수 반즈도 그렇고 웬메냐마라는 절대적인 이런 수비 왕 이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소엔까지 돌아온다. 이게 소엔이 돌아오는 게 사실 크리스 폴이 올 시즌에 이 소엔을 굉장히 잘 써먹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일단은 소엔이 있을 때 이때가 소엔이 없을 때보다도 언더로 가는 게 있기는 합니다. 득점도 한 5점 줄어들고 실점도 뭐 한 2점가량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한 7, 8점가량 언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엔이 있으면은 좀 이제 인사이드에서 수비력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들이 강화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피닉스도 지금 부커, 빌, 듀란트가 모두 뛸 수 있을 때는 리그에서 야투가 가장 무서운 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건 별로 볼 필요는 없기는 해요. 듀란트가 복귀한 지 한 두세 경기밖에 안 됐으니까 최근에 그냥 피닉스 경기가 그래도 좀 오버하는 느낌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어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엄청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흐름이라면 저는 일단 오버를 좀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6.5 저는 샌안토니오의 프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닉스가 야투가 터지면 답도 없고 그럴 건 맞는데 저는 요즘에 샌안토니오 농구가 좀 마음에 들기는 해요. 그렇다고 피닉스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요즘에 샌안토니오 6경기 동안 5승 1패 레이커스한테 무참하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의 경기들은 대부분 괜찮았었거든요. 3점 같은 게 망가져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 많이 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샌안토니오의 프렌 보겠습니다. 근데 이길 것 같진 않은데 뭐 NBA 컵 대회를 떠나서 저는 이런 기준점으로는 샌안토니오의 프렌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덴버 대 골스 경기 둘 다 이제 뭐 같은 지구기도 하고 NBA에서 되게 좀 인기팀에다가 탑 레벨을 다투는 팀 치고는 상대전적 차이가 굉장합니다. 여기도 이거는 덴버가 많이 셌었어요. 세 시즌 동안 지금 맞대결상으로 10대 1입니다. 덴버가 10번 이기고 골스가 한 번밖에 못 이겨봤어요. 최근 두 시즌은 전패이기도 하고 덴버가 상대전적 7연승 중인데 기준점이 오늘 5.5잖아요. 이 7연승 기간 동안에 5.5의 핸디승을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6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했던 거는 6번밖에 없다.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요키치도 돌아오기도 하고 에런 고든도 직전 경기 때 복귀해가지고 벤치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ben치에서도 충분히 잘 활약을 해줬다. 덴버는 이제 완전체로 가는 느낌입니다. 웨스트브룩도 이제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3점슛 같은 거 훌륭하고 전반적인 이런 효율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요. 웨스트브룩이 나오면은 딱 덴버의 흐름을 이런 그 속도 같은 것들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런 장점도 갖춘 것 같고 덴버는 슬슬 팀이 이제 제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덴버는 5경기 동안 수비는 약간 아쉬워.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여러 선수들이 결정한 것도 있고 상대랑 많이 주고받았다. 이런 것들이 관찰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뉴욕한테 145점 폭격을 당한 거라든지 클리퍼스, 노먼 파웰이 복귀한 클리퍼스한테도 126실점을 했던 거 댈러스 같이 빡센 상대 만나가지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뻥튀기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수비는 좋지 못하고 공격은 잘 된다. 요키치가 돌아온 이후로는 충분히 잘 풀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골스가 커리가 있는데도 요즘에 골스는 상태가 좋지가 못하죠. 요즘에 한창 시즌 초반에 좋았었던 공격도 안 풀리고 있는 중이고 수비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4연패에다가 전반적으로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브루클린한테도 128실점이나 하고 요즘에 골스는 엄밀히 말하면 좋은 궤도에 올라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디그린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꽤나 큰 부분이죠. 골스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선수인데 자 드레이먼드 그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거의 한 10점가량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린이 빠지면은 마이너스 10점이다. 특히 그린이 올 시즌에는 3점 같은 것들도 코너 3 같은 게 되게 좋거든요. 3점슛 성공률이 40%가 넘는데 그린이 있을 때는 오펜스가 122.67 빠지면은 마이너스 18 수준이다. 그리고 디그린이 있을 때가 이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이거는 뭐 템포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디그린이 있을 때는 골스 경기가 거의 한 235점씩 나는데 디그린이 빠지게 되면은 뭐 언더게임으로 간다.
이거 뭐 벤치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언더 게임도 세봉직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력 차이가 골스가 그린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덴버 쪽으로 좀 유리하게 돌아갈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상대 전적상으로 그렇게 많이 마인이 있진 않았다. 이것도 계산을 하면은 사실 핸디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언더보다 편하진 않은데 저는 일단은 덴버의 그냥 승사이드. 나는 언더보다는 그래도 요즘에 덴버가 이런 것들 좀 돋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고든이 돌아와가지고 그러긴 한데 요키치가 복귀한 이후 5경기 동안 실점도 꽤나 많았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해가지고 저는 좀 주고받는 게임 오바 쪽으로 보기는 볼게요. 근데 골스 생각하면 사실 오바는 못 가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만 보겠습니다. 별로 재밌을 거는 같은데 가기에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세크라멘토 대 휴스턴 경기가 있는데요. 자, 지금 세크라멘토는 말릭 모크도 복귀도 하고 뭐 드로잔도 복귀하고 어지간한 뛸 수 있는 애들은 다 뛰는 편인데 경기력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세크라멘토는 사실 2년 전에 그때 엄청난 공격 농구로 휘몰아쳤던 아마 서부 3위였었나요? 그게 오히려 좀 플루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정말 못하고 있어. 리그 10위 이후에 처박혀 있고 주축 자원인 팍스나 사보니스가 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요즘에 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 7경기 동안 1승 6패 정말 못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뭐 클파나 오클라호마 이런 애들 만났지만은 미네소타 상대로는 그 백투백 치르고 미네소타를 잡기도 했었는데 일정이 그렇게 엄청 험난했던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졌습니다. 포틀이나 샌안토니오 같은 애들한테도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도 특히 3점이 너무 안 들어간다. 그나마 말리몽크가 복귀도 하고 그 벤치 자원에서도 되게 잘해주고 선발로 나올 때도 잘해주거든요. 몽크 혼자 잘하고 있어 지금 여기는 세크라멘토는. 일단 세크라멘토가 요즘 좋지 못하다.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휴스턴은 직전 경기 때 오클라호마랑 해가지고 홈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초반에 앞서 나가다가 3쿼터 때 밀렸는데 휴스턴이 올 시즌 처음으로 3쿼터 때 밀리던 경기를 뒤집었거든요. 오클라호마라는 강한 팀을 상대로. 그런 것들이 제일 돋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휴스턴 분위기 정말 좋다. 최근에 뭐 10경기 동안 8승 1패를 떠나 그냥 시즌 전체로 15승 6패 리그 지금 전체 서부 2위거든요. 휴스턴이. 그 정도로 맨날 얘기한 3가지 키워드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고 그리고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스틸로 인한 그리고 교체 자원들 벤치에서 아멘 탐슨이나 타리슨이 나올 때는 정말 강력하다.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맨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보면 그게 보이니까. 그 정도로 휴스턴은 뭐 좋다 이런 거고 요즘엔 휴스턴이 점수도 꽤나 많이 뽑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간다. 본인들의 이런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스틸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야투의 효율 같은 거나 3점의 효율이 좋지는 못하지만은 득점 자체는 많이 뽑는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본인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만큼 상대팀한테도 평균적인 것보다는 많은 기회를 허용하기 때문에 수비 효율이 좋은데도 이런 실점 자체는 꽤나 등수가 높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효율이 안 좋아도 요즘에 6경기 동안 자유투가 평균 30개거든요. 30개. 뭐 제3의 공격 옵션도 있다. 이렇게 볼만도 하고 요즘에 휴스턴이 패배한 경기들 보면은 포틀랜드한테 졌을 때 3점슛 25%, 32개 중에 8개, 미러키한테 32개 중에 9개 이런 식으로 3점이 너무 안 터지는 건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휴스턴은 좋은 팀입니다. 저는 휴스턴 사이드로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오바 보고 있는데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그래도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팀이잖아요. 이런 라인업이면은 그거 하나만 조심하고 싶습니다. 홈이기도 하고. 자, 다음 클리퍼스 대 포틀랜드 경기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언더오버는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포틀랜드도 요즘 보면은 원래는 언더팀인데 인디애나랑 엄청 주고받는다든지 댈러스랑 무슨 270점 가까운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틀랜드는 언더 게임은 별로 안 어울립니다. 기본적으로 클리퍼스나 포틀랜드나 둘 다 언더 게임 양상도 짙은 편이고 천천히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클리퍼스도 직전 경기 때 뭐 상대가 덴버긴 했지만은 그날 이제 노먼 파웰이 돌아와가지고 3점슛도 한 9개 중에 5개인가 꼽아주기도 하고 되게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126점씩 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언더오버 뭘 가든 간에 빡센 것 같아요. 219.5만원 좀 낮아 보이긴 한데 두 팀의 플레이 스타일상으로는 뭐가 될지 모르겠다. 뭐 상대전적 상으로는 클리퍼스가 꽤나 좋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원래 가장 최근에는 클리퍼스가 져가지고 올 시즌에 이런 여러가지 기록들이 깨졌습니다. 맞대결 9연승도 클리퍼스가 깨졌는데 그 전에 5시즌 동안 상대 전적이 16대1이에요. 16대1. 그 정도로 클리퍼스가 포틀랜드를 개박살을 냈었다. 근데 올 시즌 이제 10월 30일 날 이때 이제 포틀랜드가 한번 이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 느낌은 있다. 근데 점점 클리퍼스는 뭐 카와이가 없는 거에 적응을 해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방패로 패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이 와중에 파웰이 돌아온 것도 크나큰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냥 건조하게 봤을 때는 클리퍼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좋아요. 홈에서도 센 팀이기도 하고 지금 벌써 8연승이거든요. 8연승. 시즌 초반에 몇 번 졌는데 근데 이후에 뭐 4연패 뒤에 8연승이니까 굉장히 훌륭하기도 하고 저는 역시나 클리퍼스 말고는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언더오버는 가면 안 되고 이 경기는 내가 봤을 때 저는 클리퍼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축구 첫 경기는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준비를 했는데 직전 경기 이제 라스팔마스한테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53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원정에서도 진 것도 91년이었으니까 거의 뭐 기록들이 30년 만에 처음 졌다. 홈에서는 53년 만에 처음 졌다. 되게 크게 체면을 구겼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상대하는 마요르카한테도 얘네들이 상대 전적이 좀 괜찮은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가 마요르카한테 마지막으로 패했던 게 2009년입니다. 15년 동안 안 졌다. 그 사이에 바르셀로나가 13승 2무로 마요르카 사냥을 되게 잘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마요르카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한 번 있었고 또 햄무가 2번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이긴 것들이 많이 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거슬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라스팔마스전은 실러선 골키퍼의 선방도 많이 있었었고 골 기대값 상으로는 2.18 대 0.60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바르셀로나가 막 정말 골에 가까운 장면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역습에 계속 고전한 것도 그렇고 홈이 아니라 또 원정이라면은 고전하지 말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심지어 이 지난 경기 때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로테이션 꽤나 돌리고 그랬는데도 충분히 이런 선수단의 휴식을 많이 줬는데도 라스팔마스한테 막 파블로 토레, 뭐 헤라르드 마르틴, 엑토르 포트 이런 유스컵 선수들을 쓰거나 야말도 뭐 후반전 돼서야 나오고 끌려가는데도 좀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런 식의 스쿼드 운용이라면은 바르셀로나가 마요르카 원정, 여기도 스페인 본토랑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원정이 빡센 편이거든요. 마요르카 원정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지금 마요르카가 보시다시피 리그 6위에 있거든요. 괜히 오른 게 아니에요. 무리키라든지 뭐 카일 라린 이렇게 확실한 전방 자원들도 있고 또 마요르카의 레전드 다니 로드리게스 이런 애들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 올라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리고 마요르카도 15득점 13실점 짠물 축구의 색이 확연한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바르셀로나가 이번에도 안 터진다면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좀 경계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바르셀로나의 햄무라든지 그리고 언더 색깔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코파 이탈리아 볼로냐 대 몬자 경기인데 사실 뭐 세리아급 팀들끼리 붙지만은 역시나 둘 간의 급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볼로냐는 뭐 베네치아를 그야말로 부셨었죠. 3대 0으로 에이스 오르솔리니가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교체로 투입됐는데도 지금 몬자도 그냥 뭐 하위권에 지나지 않아요. 둘 다 저는 로테이션을 돌린다면은 경쟁력이 있는 쪽은 볼로냐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뭐 얘네는 챔스도 나가는 데다가 에를리치, 오드가르드, 뭐 델실베스트리, 에비시오, 달린가 벤치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저는 코파 이탈리아여도 볼로냐가 한 1.5군이어도 확실히 몬자보다는 스쿼드가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꾸준하게 홈에서는 강한 팀이었던 것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라치오한테 찢어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 세리아에서 9경기 동안 무패행진이었었거든요. 볼로냐가.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요즘에는 좋아진 게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저는 볼로냐의 손을 들어주기는 해야 되는 경기인 것 같고 생각보다 일반승의 배당이 맛이 없어서 뭐 햄무 같은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볼로냐는 저는 경기력은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올라왔다고 보는 편이고 뭐 이거는 그냥 형님들 그리고 보너스인데 오늘 뭐 없지만 제가 준비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말씀 좀 드려볼게요. 밀란 대 사스올로 경기 이거는 왜 말하냐면은 이게 사스올로가 사실은 좀 밀란 킬러예요. 지금 뭐 2부 리그에 있고 다음 시즌 승격이 유력하기도 하고 그 이제 사스올로는 13-14 시즌에 세리아로 승격한 이후에 밀란전에서 상대 전적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딱 봐도 밀란 원정에서 많이 이겼던 게 보이죠. 총 합하면은 그 전까지 쭉 계속 살피면은 사솔로가 밀란전 홈이랑 원정 가리지 않고 7승 4무 12패로 그렇게 약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이 경기는 밀란은 코파 이탈리아니까 로테를 돌릴 거고 사솔로도 조금 이제 힘은 빼겠지만은 2부 리그에서 지금 또 그 베라르디가 밀란 킬러 1골 7어시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통산 밀란전에서만 20경기 동안 11골 7어시에 달하거든요. 밀란 입장에서는 분명 코파긴 하지만은 되게 까다로운 매치일 겁니다. 사스올로가 그만큼 밀란의 발목을 많이 잡았어가지고 요즘에 뭐 라인더러스 같은 애들 폼이 미쳐있기도 하고 그건 맞는데 코파에서 선발로 쓸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거는 밀란이 라인업에 얼마나 힘을 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사스올로의 프렘 같은 것들도 한번 배당 봐서 원래 냄새 맡고 싶었는데 어차피 뭐 없으니까 저는 이거 밀란이 그냥 마냥 편하진 않다. 원래 고배당에 얹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준비한 거 아까워서 말씀만 드려봤습니다.